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, 일코노미 뉴스의 기사입니다. 한국의 50, 60대 1인 가구가 맞닥뜨린 위기, 뭐 그런 내용인데요. 네, 예상보다 좀 일은 퇴직하고 또 노후 준비는 부족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게 왜 특히 더 심각한 문제인지 또 지원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5060, 이 연령대의 1인 가구는요, 다른 연령대하고 비교해보면 정신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좀 안 좋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우울 의심률이나 자살 생각률,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, 이런 게 훨씬 높게 나타나거든요. 특히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준비되지 않은 노후와 이게 딱 맞물려 있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단순히 그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변화랑 연결된 좀 복합적인 상황인 거죠? 기사에 그 58세 김모 씨 사례가 나왔는데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. 네네.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거의 다 쓰셨고 국민연금 받으려면 아직 몇 년 남았고 그러니까 소득이 딱 끊긴 상태시죠? 그렇죠. 소득 공백기. 네. 게다가 이제 부모님 부양 문제, 아직 독립 못한 자녀 지원 문제까지 이른바 더블 케어 부담이라고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네. 그것까지 안고 계시더라고요. 이게 뭐랄까 많은 5060 1인 가구가 처한 현실에 좀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통계 수치를 보면 이 문제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.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. 이렇게 답한 비율이 한 66.7% 정도예요. 그래도 꽤 되는 것 같은데? 근데 그 준비 방법이라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거의 60%, 그러니까 59.1%나 된다는 거죠. 아, 대부분이 그냥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계신 거네요. 네. 아시다시피 근데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, 그러니까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만으로는 사실 안정된 노후 생활이 좀 어렵다는 지적이 많잖아요. 그렇죠. 부족하죠. 게다가 노후 준비를 못한 이유로 준비할 능력이 없다,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응답이 거의 40% 가까이 38%에 달한다는 건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어려움인지 보여주는 거죠. 정부가 뭐 5년 단위로 노후 준비 지원 계획 이런 걸 세운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현장까지 잘 전달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. 네, 그런 면이 있습니다. 특히 그 지자체별로 조례 만드는 게 되게 더디다고 기사에 나왔더라고요. 보니까 직접 독인 노후 준비 지원 조례는 전국에 딱 6곳뿐이고 아, 정말요? 네, 그리고 은퇴 후에 삶을 다시 설계하도록 돕는다는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는 26곳,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는 7곳, 뭐 이 정도뿐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필요한 정책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그 사각지대에서 특히 좀 심각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바로 정신건강 문제입니다. 정신건강이요? 네, 5060 1인 가구의 우울 의심률이 약 25% 정도 돼요. 전체 평균이 한 17% 정도인데 이걸 훨씬 웃도는 거죠. 와, 생각보다 훨씬 높네요? 그리고 자살 생각률도 평균에 거의 2배 가깝다는 통계는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. 2배요. 네, 아무래도 이른 퇴직이나 뭐 이혼, 사별 이런 걸로 관계가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거기에 혼자라는 상황까지 겹치니까 고립감이 극대화되는 걸로 보입니다.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문제는 이분들을 위한 어떤 맞춤형 돌봄이라든지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은 거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죠. 이런 문제가 근데 우리나라만 겪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았을까요?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지. 좋은 질문이십니다. 기사에서도 그 일본 도쿄의 중년 고립 예방 프로그램이나 영국의 미들라이프 MOT 같은 사례를 언급했죠. 네, 봤어요. 도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역 상담소랑 연계해서 생활 모니터링 같은 걸 제공하고요. 영국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중장년층의 경제, 건강, 심리 상태를 점검해주고 퇴직 전에 컨설팅까지 지원한다고 해요. 오, 온라인으로요? 네,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처럼 5060 세대의 어떤 특수성, 이걸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. 아, 단순히 그냥 뭐 고령층 지원이랑은 다른 딱 이 세대만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 시기 1인 가구를 위해서 맞춤형 심리, 건강 지원, 또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구직 지원, 그리고 재무 설계 컨설팅 같은 것들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고요. 네네. 경기대 양선함 교수님 지적처럼 중장년기는 뭐 직장 스트레스, 관계 변화,
부양 부담, 이런 다양한 어려움이 막 중첩되는 시기잖아요. 그렇죠. 정말 복합적이죠. 그래서 더 적극적인 예방하고 개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고령기에 접어들었을 때 사회 전체가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어요. 네,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50, 60, 1인 가구가 정말 고령화, 저출생, 또 부양문화 변화 같은 거대한 사회 전환의 한 복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맞습니다. 이분들이 정말 중배 없이 노년을 맞게 되면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칠 수밖에 없겠죠. 그럼요.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사회 구조적인 요인하고 또 정책적인 공백, 이런 것들이 얽혀서 만들어낸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전통적인 가족 부양 시스템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공적인 지원도 아직은 좀 부족한 현실인데요. 이런 상황에서 50, 60, 1인 가구 세대가 고립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나 사회적인 연결망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?